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7회 캡슐 투자대회 설명을 맡은 리서치센터의 설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DB 캡슐 투자대회의 취지와 일정 그리고 시상 내역 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 투자대회의 취지입니다. 캡스는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의 약자로 대회를 통해 학생분들에게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데 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가?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궁금해하는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또 그것들을 직접 실행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시장에 중요한 인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볼 때 자산 배분 대회에서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DB 캡스 투자 대회는 일정이 긴 편입니다. 한 학기보다 더 긴데요. 5월 중순까지 이제 참가 접수를 받고 5월 31일까지 투자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예선 과정을 거치게 되시고요. 그리고 예선 진행팀 중에서 이제 30%가 본선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신 팀이 700팀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예선 기간인 8월 말까지 이제 실제로 참가하시는 팀이 한 600팀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상위인 1등부터 180등까지가 본선에 진출을 하시는 거고요. 남아있는 팀이 좀 적다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70팀 정도는 본선에 진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본선에서 이제 경합하시는 팀은 70팀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한 2개월 정도 본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익률 상위 20팀 플러스 알파팀이 이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최종 결선은 PT로 최종 결선을 치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PT 발표가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선에서 본선 그리고 또 본선에서 결선 진출하는 팀을 선정을 하지만은 그것만 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률 우수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 우수를 기준으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많은 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계획서랑 운용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신다면은 수익률 1등이라도 탈락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익률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은 운용 철학 우수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회가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은 자산 배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은 5개월이 또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로만 이제 시상을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용 철학 우수팀도 심사를 하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 6등부터 20등까지 15팀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플러스 알파 팀을 포함해서 이 팀 중에서 운용 철학 우수 5팀을 추가로 뽑게 됩니다. 운용 철학 우수는 이제 대회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제출해 주신 투자 계획서, 운용 보고서 그리고 PT 자료만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팀으로 결선에 진출했던 팀들이 대체로 운용 철학 우수로 수상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을 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 계획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투자 계획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월마다 4번,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제출하는 월간 운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제출해 주시는 PT 자료와 그리고 발표에 각각 20점씩 해서 총 40점이 배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계획서 20점, 월간 운용 보고서 40점, PT 자료 40점에서 최종 운용 철학 우수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험도 좋지만 시상이 없으면은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지 않으시겠죠. 시상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동아리, 그리고 수익률 우수, 운영 철학 우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우수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팀, 같은 동아리에서 최소 세 팀 이상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청하신 팀 중에서 본선 진출 팀이 많으면은 이제 시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본선 진출 팀 수가 동일하다면은 이제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수익률 우수는 수익률 1등부터 5등까지, 그리고 투자 철학 우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해 주신 투자 계획서, 월간 운용 보고서, 그리고 PT 자료 및 발표를 가지고 5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결선에만 진출을 하시더라도 이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본선까지 진출을 하셨다면은 이제 결선에 진출하시는 걸 목표로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상 혜택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 탐방, 그리고 상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지원 시 이제 서류 전형 특전 제공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홍콩 또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탐방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금융 중심지 탐방 대신 노트북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도 이제 금융 중심지 탐방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좀 코로나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DB갭스 투자대회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운용 철학 우수 수상을 하기 위한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철학 우수팀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저희는 투자대회를 통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매월 운용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인턴, 개인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운용보고서가 미제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커트라인에서 조금 아슬아슬 하더라도 수익률 상위팀이 운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선에서 본선, 본선에서 결선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운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특성상 이제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결론은 이러이러한데 그 근거는 이것이다 라는 구조로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쓸데없이 차트를 붙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글들로 장수를 늘린 자료는 가독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투자 철학과 운용 방식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철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거창하거나 대단한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자산 배분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팀의 색깔을 잘 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 모멘텀 전략을 사용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하겠다 라고 투자 철학을 세우셨다라면은 매우 운용 보고서도 이제 세우신 철학에 맞게 이제 그 근거를 제시를 하시고 이제 리밸런싱 하는 이유도 투자 철학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좀 투자 철학은 어떤 시장에서 유명한 투자 전략가들이 책에서 얘기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고 이제 운용 보고서는 매월 나오는 뉴스를 좀 정리하고 리밸런싱을 감으로 하신다 라는 이런 형태로 일관성 없게 하시면은 이제 일관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투자 철학과 운용 보고서가 일치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수 동아리 선정입니다. 본선에 진출하는 팀이 많을수록 우수 동아리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팀들이 참여하실수록 유리하다라는 거는 좀 당연한 얘기고요. 추가로 이제 참가하시는 팀이 많으시다라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이런 글로벌 유명한 운용사들도 자산 배분 상품들을 출시를 할 때 공격적, 중립적, 보수적 다양한 이제 형태의 자산 배분 펀드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참가하는 팀이 많다라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 형태를 자산별로 좀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본선에 진출하는 팀 수를 일정 수준 이상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서 좀 추가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시장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권장드립니다. 하지만은 포트폴리오 복제는 금지됩니다. 물론 동아리에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생각이 비슷하실 수도 있고 또 유사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수의 팀이 같은 날 같은 비율로 이제 대회 기간 내내 거의 비슷하게 운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발각이 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복제에 대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권장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복제하는 것은 금지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회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었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포트폴리오 복제가 의심될 경우 1회 경고 후에 탈락 조치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정들이 온라인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오프라인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제7회 갭스 투자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